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한폐렴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창합니다. 그거를 날짜별로 하루하루 그 기록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우리가 우한폐렴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까 합니다. 오늘은 11월 7일 날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성유치원의 사할 40%가 앓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경성유치원은 왕족이 다니고 귀족이 다니는 최고의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최상류계층이 다녔던 유치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나 아팠다. 이 얘기는 웬만한 직장이나 웬만한 유치원, 웬만한 학교는 반 이상이 그 이상이 더 아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상류계층이 더 위생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가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40%가 아팠다라는 그 기록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실었습니다. 일단 경과를 보겠습니다. 처음 기록이 10월 10일 나온 이후로 계속 지방에서 서울로 전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은 이제 독감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안내문까지 자세히 나오고요. 학교 학생들이 점점 결석을 하고 드디어 사망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얼마나 많이 전파력이 좋은지 10월 26일 날에는 경찰관이 7,000명 했는데 불과 5일 뒤에는 종로에만 26,000명. 상당히 전파력이 높은 거죠. 물론 외국에서는 남미에서도 수천 명이 사망하고 독일군도 많이 전파가 됐다. 이런 어떤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사망자들이고 이제 세계 인천에서도 매일 20명인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이제 했다가 반나절이 17명 사망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늘어났다. 또 이제 지방까지 확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확산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은 11월 7일 날 날짜인데요. 경성유치원의 40%가 앓았다.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만 걸리는 게 아니라 개한테도 전염이 되더라. 라는 기사와 또 점점 지방은 심해지고 미국의 이제 상황이 돼 미국 동포가 4명이 사망하고 미국의 상황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예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경성유치원 사할 앓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1월 7일 날 기록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유행의 감기를 무사히 잘 넘기고 활발히 유의하는 경성유치원의 의협분은 의가 아니라 어협분인데 이게 잘못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용이나 이걸로 봐도 분명한 거는 의가 아니라 어로 고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협분 여러분 악이네. 이건 이제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 사실 경성유치원의 원장이 경구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성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자가 유치원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원장이 우리 유치원 좋은데야 라고 선전하는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넣어서 된 겁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인터뷰 내용이라요. 대유행의 감기를 무사히 잘 넘기고 활발하게 유유히는 논다는 얘기죠. 노는 경성유치원의 어여쁜 그래서 이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이걸 어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여쁜 열악이네. 타이틀이 그렇고요. 경구여사. 경구는 유치원 원장 성입니다. 그러니까 경구여사의 말이다. 인터뷰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은 좀 길은데 그냥 다 유치원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경구고 이름이 정자인데요. 경구 정자의 사람의 얼굴에 사진이 마침 있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인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뭐 영양학회 활동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무슨 세미나 뭐 항상 나가고 뭐 심사위원 나가고 뭐 이러던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발언권이 꽤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경향은 이제 서울과 시골이라는 얘기죠. 경향, 서울과 지방을 휩쓰는 독한 감기, 이제 스페인 독감은 귀공자 이제 귀한 아이들이니까 이제 어린이들 말하는 거죠. 귀공자들이 공부도 하고 유의도 하는 유치원을 다치거나 유치원까지 공격하지 않았나 해서 아니했나 하여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자 말이죠. 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5일에 찾아보더니 기자가 유치원에 인터뷰하러 갔더니 뭐 이런 말이죠. 지난 5일에 그러니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과연 잔잉, 나는 처음에 이거를 잔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아니야. 원문을 보면 잔잉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잔인함이 거듭됐다. 잔인함이 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 딱 유행을 하고도 또 유행을 또 막 계속 파고가 오니까 진짜 잔인한 거죠. 이 사람 쓰러지면 저 사람 또 쓰러지고 옆집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잔잉이에요. 근데 이게 사전에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잔잉. 그래서 요 단어가 보니까 그 판소리에 좀 일부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옛 이제 고서에 좀 써있고, 요새는 거의 안 쓰는 단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누락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잔잉으로 봐야 됩니다. 매우 잔인한, 뭐 이렇게 해석할까요? 매우 잔인한 손을,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의 그 잔인한 손을 유치원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잔인한 손을 우리 유치원, 이제 경성 유치원에도 대밀어 이제 손을 내민다는 얘기죠. 내밀어서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이 생선까지 파닥파닥 찐대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생선과 같이, 이제 생선을 이렇게 건져놓으면 파닥파닥 찐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선같이 찌노는 아이를 19이나 앓게 돼. 19명이 아팠다는 얘기죠. 정원이 몇 명이냐? 전반이 이제 모든 전체 학년을 다 친 거예요. 전체 학생 아이들이 52명 중에 19명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이렇게 비하면 거의 40%, 즉 4할가량이나 돼야 한참 동안은 대단히 염려가 되다.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으로서 그 학생들이 많이 결석하고 아프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걱정이 되더니 요즘에는 차차 진정이 되어 거의 다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곱이 넘어가는 때 이때가. 그러니까 처음에 교통의 유지고 중심가인 이제 만주에서 서울로 들어왔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서울은 이제 더 확 올랐다가 좀 이제 진정되고, 근데 지방은 이제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은 고비가 한번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어서 거의 다 회복이 되었으며, 이유는 이제는 누구냐면 고종 황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왕자죠. 그러니까 그 손자가 이제 여기 경성유치원을 다닙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 왕자가 다니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다. 사실 이제 황손이죠, 황손. 그 황제의 손자가 다녔으니까, 황손이 다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후공, 근데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공자를 붙였냐? 이후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갔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자귀, 그 지위를 물려받거든요, 세습자로.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애에도 불구하고 공이라는 단어를 붙이십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후공이라고 하거든요. 이후공 전하도 매일 잘 다니신다. 이제 그 이후 왕자도 잘 다닌다, 이런 얘기를. 근데 사실 이날은 이날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인터뷰하면서 뻥을 친 건지, 뭐 잘 다닌다고 얘기한 건지 어떤지, 이날만 안 나온 건지, 어떤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이제 고의 야기하는 경구,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됩니다. 경구는 이제 유치원 원장 이름인데 성이죠, 경구. 요 앞에 고의 야기 하난,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전혀. 아무리 찾아보고 해서 제가 제 능력으로는 안 돼서 그냥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수식하는 언어인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저한테 멘트를 좀 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고의 어쨌든 뭐 그냥 경구라고 하겠습니다. 경성 유치원장은 그러니까 경구 정자인 그 유치원 원장은 온화한 얼굴을 이제 인터뷰하니까 얼굴 부드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쓱난 얼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화한 얼굴로 다행하다. 참 한 곱이 넘어가고 좀 진정이 돼가니까 다행이다. 다행함을 기뻐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냥 다행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 이후 왕자 사진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그 이후 왕자가 요 당시가 이제 12년 11월생이니까 18년도 그러니까 3.15는 바로 전에니까 불과 7살, 6살, 7살 때네. 그죠? 마늘은 6살, 우리나라 7살. 그죠? 이 사람이 이제 해방되던 해 일본의 원자탄 터질 때 같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운의 왕자 뭐 이렇게 타이틀도 붙이고 미남이죠. 상당히 참 잘생겼습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1918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8년에 무오년인데요. 여기 잘 나오네요. 무오년 2월 달에 이미 이 경성유치원을 졸업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졸업을 했는데 또 다녔다? 뭔가 좀 이상해요. 졸업하고 또 다닌 건지 아니면은 유치원 원장 뻥을 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을 찾아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논문이나 뭐 서적 다 뒤져봤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18년도 2월 3일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식 사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졸업식 축사를 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기사가 3월 29일에 기사가 나옵니다. 예. 이우공의 답사, 유치원, 여기 써있죠. 귀여운 유치원의 졸업식. 해서 유치원을 졸업식 하면서 답사를 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분명한 거는. 분명한 팩트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때 11월 인터뷰에 이우공이 잘 다닌다고 유치원 원장이 말했는지 그거는 뭐 물음표가 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비가 오는 오셔서 이렇게 표현했네. 그죠? 오셔서 이우공을 위시해서 결성한 생도가 사실은 결성은 많이 했는데 기자가 인터뷰했으니까 대부분 잘 나온다고 뻥을 친 거예요. 이날 어쨌든 많이 결성을 했으나 연희 때에는 하나도 결석이 없이 잘 다니면 모두 다 잘 다닌다는 얘기. 뻥을 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처음 신설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경성유치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이때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5년 전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모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며 또 특히 조선 가정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가정과 서로 연락이 되지 못해서 무한히 매우 크게 힘이 들었으면 두말하려고 예를 들면 언어 소통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본어로 막 교육하고 했으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학부형들도 소통이 잘 안 될 것이고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제일 조선 사람들은 신식의 학교를 들어가면 여기 경성유치원 이제 신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신식의 학교를 들어가면은 당장에 무엇이든지 다 통두라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여기 써있어 읽을 독자를요. 독으로도 읽습니다만 두로도 읽어요, 이거를. 그래서 통독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꿰뚫어 읽는다는 뜻입니다. 통독은.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주면은 잘잘 읽어나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는 유치원이니까 일본 서적을 쫙 읽을 수 있다는 표현이겠죠. 통독한다는 건. 근데 어쨌든 통독인데 옛날에는 독으로도 읽고 두로도 읽었어요. 통두. 그래서 여기 오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독. 그러니까 일본 서적을 주면 잘 읽을다 이런 얘기들. 잘 읽을 줄 알아주는 아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치원을 조금만 다녀도 문장을 금방 읽을 줄 안다.
라고 오해한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언어는 쉽게 배우는 건 아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원래 말이 서로 통치 못할 뿐만 이제 조선인 학부모하고는 말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어찌할 수 없이 신구가 서로 바뀌어요. 신구는 이제는 뭐냐면 이제 신입생이 있고 기존의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구, 그러니까 신입생과 구학생, 그러니까 기존 학생, 재학생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신구가 서로 바뀔 때가 되면 이제 졸업하고 입학하고 이럴 때가 되면 면치 못해 어쩔 수 없는 면할 수 없는 곤란합니다. 한 손 놓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매하다 보니까 맘 편히 생각했다는 얘기죠. 학부형 모자들도 가끔 구경을 오나 유치원 구경을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위 선생들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가 없어서 마음에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나 이 당시 이제 유치원 선생이라고 해도 나이가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학부형들은 나이도 지긋하시고 양반들인데 그거 함부로 고개 숙여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조금 이제 어쨌든 이제 일본인을 상대하는 거니까 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인사를 안 했으나 요새는 매우 시속은 그때 풍속을 그때 이제 풍속을 많이 배워서 이제 학교 가면 인사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걸 배워서 그런 일이 없다. 이제 인사를 잘한다. 뭐 이런 말이죠. 뭐 인사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어느 동네나 어느 때나 사실은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사에서 손해볼 건 없죠. 자초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유치원을 설립할 당시의 목적인데 처음 유치원 설립할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자제들을 일본어 교육을 해서 일본화를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치원의 목적을 그러니까 설립할 당시의 목적은 가정이 유복한 사람들이 고로 일본 나이와 같이 양성해서 고등한 교육까지라도 받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일본어 교육을 해서 일본 교육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이죠. 창립한 지 5년 동안에 조선은 정말 놀랄만치 발전되어서 구태여 인정과 풍속이 다른 일본 아동과 함께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방침을 고쳐. 이제 언어 소통이 안 되기도 하니까 굳이 뭐 일본 아이, 한국 아이를 섞여서 같이 해서 그 어거지로 일본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인터뷰 내용이니까요. 이후로는 조선학교에 보내도록 할 터이라 하며 여기서 아무리 국어는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를 말한다. 이 당시에는 한일합방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말한다. 일본어를 잘하고 행동이 어색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지라도 아이들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딴 동네는 딴 동네라는 얘기죠. 딴 동네 아이가 와도 서로 비슷비슷한 것인데 하물며 인정과 풍속이 딴판인 조선 아이에게서 어떠하리요? 어떻겠느냐? 뭐 그러므로 우리 혹시 천진난만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통 이제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다는 게 이것이요. 하늘에 진짜야. 하늘에 나온 그대로 그 난만한 거야. 화가 꽃이 피듯이. 하늘에서 풍부받은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깔깔거리 웃고 하는 것이 천진난만한 겁니다. 그 이제 단어 천진이 난만한데 나중에 이자를 빼고 천진난만으로 많이 쓰죠. 지금은 천진이 난만한 아이의 한 몸으로서 두 생활. 유치원에서는 일본어로 생활하고 집에 가서는 조선어 생활하고 하니까 두 생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 몸으로 두 생활을 하는 고통이 있어서 정신에까지도 영향이 될 것이며 지금은 예전과 달라 조선학교도 매우 진보되어 서로 그리 틀림이 없는 고로 방침을 고친 거죠. 굳이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편하게는 그 조선인 학교를 다녀라 뭐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아이들은 진짜 천진난만합니다. 그리고 그냥 모여만 놔도 잘 놀아요. 먹을 거 있고 놀이거리 있으면 방에만 하면 잘 놀아요. 언어가 안 통해도 놉니다. 아이들끼리는. 진짜
그 전에는 흔히 상류, 가정, 자손뿐이더니 상류층만 다니더니 차차로 세상 형편에 따라 요새는 오히려 상류가 적고 중류 이상 가정의 자손들이 많이 이제 상류층이 다니고 이제 중류층 이상도 오더라라고 이제 유치원 원장이 답변을 한 겁니다. 이번에 유치원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유치원이니까 원으로 끝나니까 2번, 신입생 2번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학교 되는 거 학교 입학이 되는 거죠. 초등학, 입교, 입학. 근데 여기는 2번.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병원도 2번이라고 하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요새는 유치원도 입학이라는 단어를 쓰죠. 병원 2번하고 유치원 2번도 사실 2번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새는 어쨌든 2번이죠. 원래는 2번한테 유치원에 처음 들어간 처음에는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아이들을 냅두는 거야. 그래서 차차로 다른 동무는 이제 동무의 옛날 말인데 동무하다 동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무가 좋은 말인데 북한 애들 쓰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금기어 같이 잘 안 쓰죠, 사실은. 근데 원래 옛날 말이 썼던 단어입니다. 동무. 친구들한테서 그 거동 행동하는 행동거지입니다. 행동거지를 저절로 배우도록 한 제일 좋은 교육법은요. 아이들끼리 놀면서 저절로 배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울립니다. 그죠? 참 천진난만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은. 처음 학기는 그러한 까닭으로 생도는 학생이죠. 학생 같지도 아니하거나 그냥 유치원 학생 같지도 않았으나 2학기부터는 제법 학생의 태도가 있으며 보통 아이들은 3년만 가르치면 일본 소학교에 가서 공부할 만한 국어를 능한 짓거리,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죠. 잘하는 거로 대개 4년을 치르는 생도가 좀 보통 이제 3년만 지나면은 웬만한 일본어를 해서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도 잘 어울리더라. 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거죠. 사실은. 이우는 왕자 아까 얘기했던 그 고종 황제 손자를 말합니다. 이우공 전화로 말씀드리면 원래 나이가 어려서 오래 다녔으면 이우공 오래 다녔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천품이 매우 영리해서 지금은 국어는 일본어라는 얘기죠. 일본어로 옛날 이야기도 하게 되었으며 선생이 설명하는 말 가운데 알아듣지 못하는 구절이 있으면은 제법 질문을 할 만치 되었으며 질문도 잘한다는 얘기죠. 뭐 괜찮다, 뭐 똑똑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3년만 배우면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졸업생이 30명이 졸업했나 보죠. 30인 중에 20명, 20명은 일본 소학교에 들어가서 우등까지 간 아이도 있었으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원장이 우리 유치원 다니면은 우등생 되더라. 뭐라고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조선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조선 선생님보다도 국어, 일본어를 더 잘한다고 자랑하는 아이도 있다고 만족한 빛이 얼굴이 옛날 얼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굴이라고 쓰죠. 근데 얘는 얼골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가득하여 말을 마치었으며 어린 아이들이 유인에 논다는 얘기예요. 유의하는 거가 창가는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율동한다고 할까요? 율동과 노래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유의하고 노래 부르는 것들은 참으로 감기를 언제 알았냐고 할 정도로 활발하고 사랑스럽게 하며 천진난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천진이난만 하늘에서 받는 그대로 순수 그 자체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이 난만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양떼와 같아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세상 근심은 있겠더라. 아이들 노는 거 보면요. 어른도 동심의 세계로 날아가요. 그죠? 그걸 말하는 정말 좋습니다. 요 당시 인터뷰하면서 신문에 나왔던 그 사진입니다. 그 당시 이제 경성우체국 선전 자료겠죠. 어쨌든 인터뷰하면서 찍었던, 요 보면은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가 섞여 있죠. 그죠?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죠? 그리고 여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보면 유치원에. 그 보입니까? 다 이렇게 딱 치마 입었죠. 그죠? 더 많아요. 남자이고 몇 명 안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소꿉놀이 아이들끼리 놀아 잘 놀아요. 이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11월 7일 날. 이 당시 뭐 인터뷰 내용은 길은데요. 뭐 내용은 뭐 그냥 다 유치원 자랑하는 얘기니까요. 당시 최고급의 유치원이 경성 유치원입니다. 근데 52명 중 19명이 아팠다. 최고급 자제들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데는 오죽할까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유공이, 그러니까 그 이유 왕자가 유치원을 그해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11월에 다니는지 다시 또 그건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문헌을 찾다가 제 수준에서 못 찾았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유치원인데 다시는 뭐 일본어 교육하는 데니까 일본인 만들기 교육기관에 그래서 우리나라 고관 대작의 자녀들을 일본인화를 만드는 작업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3, 4년 과정인데 뭐 3년 지나면 뭐 일본어 잘하더라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안에 내용이 있어서 뭐 요약 내용은 뭐 소략하네요. 자, 지금까지 11월 7일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